오늘 아침 잠에서 깨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슬리퍼를 끌고 화장실로 향하셨을 겁니다. 변기에 앉아 허리를 세우고 숨을 참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주셨겠죠. 그러다 결국 아무 소득 없이 한숨 한 번 내쉬고 문을 닫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안 되는구나. 그 한숨, 어제도 쉬셨죠.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당연한 아침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나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한숨 속에 숨어 있던 이야기를 꺼내 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배변이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의 장이, 그리고 뇌가 수년째 보내온 신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을 뿐, 그 신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변비. 말 꺼내기도 창피하고 병원 가기엔 대수롭지 않아 보이고 그냥 참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증상입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를 지나시면서 이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이 만성 변비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3분 중 1분. 이건 특별히 건강이 나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 살아오신 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변비가 불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2023년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 결과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만성 변비를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인지 기능이 같은 나이에 정상 대변 기능을 가진 사람보다 평균 3년 더 노화된 뇌 상태와 같았다는 겁니다. 3년입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쉬는 그 한숨 한 번이 뇌의 시계를 조용히 앞당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배를 지나 가슴을 지나 결국 머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장과 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긴 실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그냥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변비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최소 30분은 앉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힘을 줘도 잘 안 나오고 며칠에 한 번 겨우 나오더라도 딱딱하고 적은 양이라고요. 처음에는 어쩌다 그런 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매일의 일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이 문제를 처음 느끼기 시작한 건 몇 해 전이었습니다. 그땐 가끔 이틀에 한 번 화장실을 못 가는 정도였습니다. 배가 좀 묵직하다 싶었지만 손주 돌보느라 바쁘고 아들 내외 밥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기셨어요. 물 조금 더 마시면 되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요. 그런데 그 가끔이 일주일에 3번, 2번, 1번이 되더니 어느 날부터는 약을 먹어야만 겨우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약국에서 구하기 쉬운 변비약을 드셨습니다. 드시면 다음날 아침엔 해결이 됐으니까요. 그게 편했습니다. 그러다 한 알로는 안 되고 두 알로는 약해지니 매일로.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어르신의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혹은 대수롭지 않다고 여겨서 그 신호를 뒤로 미뤄두는 것뿐입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배가 좀 묵직한 것, 가스가 자주 차는 것, 밥맛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이런 증상들이 겹치기 시작할 때 몸은 이미 장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조용히 알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살다 보면 장은 점점 자기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신호를 보내도 돌아오는 반응이 없으면 결국 신호 보내는 것을 포기합니다. 사람도 전화를 계속 안 받으면 나중엔 아예 전화를 안 걸게 되는 것처럼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는 약을 먹어도 많이 먹어도 매일 먹어도 잘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 어르신도 그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장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월이 몸속 깊은 곳에 남긴 흔적입니다. 우리 대장 안쪽 벽에는 음식물을 천천히 아래로 밀어내는 평활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젊을 때는 꿈틀꿈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서 변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팔이나 다리의 근육이 가늘어지듯 이 장 근육도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오래된 수로를 떠올려 보세요. 새 것일 때는 물이 콸콸 흘러가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 여기저기 이끼가 끼고 퇴적물이 쌓이면서 흐름이 느려집니다. 어느 날은 아예 물이 고이기도 하고요. 우리 장도 그렇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흐름이 느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장벽 안에는 신경세포들이 촘촘한 그물망처럼 깔려 있습니다. 변이 들어오면 이제 밀어내야 해 라는 신호를 위아래로 전달하는 작은 전령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이 신경세포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집니다. 보일러 배관에 석회가 조금씩 쌓이듯 너무 천천히 일어나는 일이라 어느 날 갑자기 기능이 크게 떨어진 다음에야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의학에서는 장무력증이라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채소를 열심히 먹어도 잘 안 된다는 분들. 바로 이 신경세포 감소가 주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연료를 충분히 넣어도 엔진 자체가 꺼진 상태이면 기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장 안의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목이 마른데도 나중에 마시자 하고 미루게 되고 실제로 하루에 드시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동시에 장벽에서 분비되는 점액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장 안에서 이동하던 변이 수분을 빼앗기면서 점점 굳어집니다. 가을에 곶감을 말릴 때처럼 겉은 그대로인 것 같아도 속은 서서히 딱딱해집니다. 굳어진 변은 좁아진 장 안에서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을 줘도 나오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정리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이 줄어들고 수분이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나이 든 몸에서 나타나는 변비의 실체입니다. 물 많이 마시고 채소 열심히 드시는데도 효과가 없으셨다면 지금까지 내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 방식의 해결책으로는 노화된 장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아침을 개운하게 시작하시고 어떤 분은 수년째 화장실 앞에서 한숨을 쉬십니다. 그 차이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방법의 방향에 있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간 자극성 변비약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성분들, 센나, 비사코딜, 알로에 계열의 제품들입니다. 이 약들은 장벽을 강하게 자극해서 억지로 수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쳐서 쓰러진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등에 채찍을 휘두르면 고통을 참으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 잠깐 달립니다. 하지만 매일 채찍질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패이고 감각이 죽고 나중에는 아무리 때려도 꿈쩍하지 않게 됩니다. 장도 같습니다. 처음엔 자극에 반응하지만 반복될수록 반응이 무뎌지고 결국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 자체를 잃어갑니다. 약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이미 이 과정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자료에 따르면 자극성 변비약을 2주 이상 장기 복용한 환자의 대장 내벽이 검게 변색될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대장 흑색증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대장은 염분 홍빛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기 복용 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마치 숯검댕이를 바른 것처럼 시커멓게 변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벽 세포가 손상되면서 색소가 침착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장에서는 용종이 생겨도 발견이 어렵고 장 운동 기능은 더욱 저하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강하게 힘을 주는 습관, 이것도 몸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복압이 올라가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고 항문 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지속되어 치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치질이 생기면 힘주기가 무서워지고 힘을 못 주니 변비는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변이 장 안에 오래 머물수록 장내 유해균은 증가하고 유익균은 줄어듭니다.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면역 반응이 흔들리고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장과 뇌가 미주신경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뇌로 전달되는 신호도 변합니다.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수면이 얕아지고 기분이 가라앉는 증상들이 동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르신이 병원에 오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자꾸 잠을 못 주무시고 낮에도 기운이 없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셨는데 변비와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 그 증상들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었습니다. 몸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서 시작된 문제가 배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 머리까지 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집 안에서 돈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장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의 장에는 거친 채소를 억지로 많이 드시는 것보다 부드러운 젤처럼 수분을 실어 나르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훨씬 잘 맞습니다. 장 운동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친 섬유질을 많이 넣으면 엔진이 꺼진 기차에 무거운 짐만 계속 싣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는 더 무거워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차전자피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질경이 씨앗의 껍질을 갈아 만든 것으로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이움 허스크라는 이름으로 써온 재료입니다. 물과 만나면 젤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어서 딱딱해진 변을 감싸 부드럽게 불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른 미역을 물에 담그면 몇 배로 불어나는 것처럼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한 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넣고 나서 오래 두시면 컵 안에서 굳어버리니 저으신 즉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 안의 통로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 들기름 한 스푼이 그 역할을 합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기름이 장 내벽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굳어있던 변이 통증 없이 미끄러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이 아침에 들기름 한 숟갈 드시면 속이 편하다 하셨던 이유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차전자피 드신 후 30분쯤 뒤에 들기름 한 스푼, 밥 한 술에 둘러 드셔도 좋습니다. 단, 개봉 후 오래된 것은 산패될 수 있으니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균을 장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 제품을 드십니다. 그런데 효과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유산균의 상당수가 위산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윗속은 pH 1에서 2 수준의 강한 산성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견디지 못하면 비싼 유산균도 장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반면 청국장이나 된장에 들어있는 바실러스균은 내생포자라는 단단한 껍질을 스스로 만들어 위산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심지어 끓는 물에서도 생존하는 균입니다. 이 균이 장에 도달하면 유익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침 밥상에 청국장 가루 2스푼을 따뜻한 국에 넣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자세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화장실 변기에 똑바로 앉으시는 자세, 사실 배변에 최적화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구조상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이 올라가야 직장의 각도가 펴지면서 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변기 앞에 발판 하나를 두고 발을 그 위에 올린 채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는 것만으로 배변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발판 하나, 오늘 집에 오시는 길에 하나 사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장에게 제때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장에게 보내는 기상 신호입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대장의 수축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를 위결장 반사라고 합니다. 이 반사가 하루 중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아침을 거르시면 이 신호 자체가 사라집니다. 거창하게 드실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화장실에 한번 앉아보세요.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이 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려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다만 앉으시면 5분을 넘기지 마세요. 5분 안에 안 되면 오늘은 내일 다시 오자 하고 일어나세요. 스마트폰 보면서 30분씩 앉아 계시는 습관은 항문에 계속 압력을 주어 치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걸으면 장이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리면서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자극됩니다. 조깅기나 등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슬리퍼 신고, 아파트 복도 한 바퀴, 골목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도 식후에 벽을 잡고 10분 서 계시는 것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시는 것, 그것만은 피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잠드시는 자세입니다.
밤에 왼쪽으로 돌아 누워 보세요. 대장의 마지막 구간이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으로 변이 출구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드시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는 동안 장도 쉬어야 다음날 아침 신호를 제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결과를 들으시던 날 그분이 조용히 하신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가족들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서 내 몸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자식들 밥 챙기고 손주 간식 챙기고 남편 약 챙기다 보니 정작 본인 몸에서 오는 신호는 늘 내일로 미뤄오셨던 겁니다. 그 내일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까맣게 변한 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은 재생되는 조직입니다. 장벽 세포는 3일에서 5일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장 전체의 환경이 변화하는 데는 약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채찍질을 멈추고 장에게 올바른 것을 채워주기 시작하면 90일 뒤에는 까맣게 탔던 장도 다시 분홍빛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논이라도 한 해 걸름을 주고 뒤집어주면 다음 해에 다시 벼가 자랍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을 내미시면 몸은 기꺼이 그 손을 잡아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극성 변비약의 장기 복용이 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제 아셨죠? 그리고 부드러운 수용성 섬유질인 차전자피가 굳어진 변을 불려주고 들기름 한 스푼이 장에 기름칠을 해준다는 것도요. 청국장 속 고초균이 위산을 이기고 장까지 살아 도달해서 유익균 환경을 만든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발판 하나가 배변 자세를 바꾸고 아침 식사가 장에게 기상 신호를 보내고 식후 10분 걷기가 장을 깨운다는 것도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불 속에서 3분 시계 방향으로 배를 부드럽게 쓸어주는 마사지가 멈춰 있는 장 근육에 직접적인 물리 자극을 준다는 것도. 그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화장실에 30분씩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한숨 대신 조용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씩 천천히 바꾸신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발판 하나, 내일 마트 가시는 길에 하나 사오시는 것. 그게 오늘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날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몸의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면 되돌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 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그 변화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70년, 80년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이 몸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그 몸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건강을 오래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변에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조용히 한숨 쉬고 계실 어머니, 아버지, 오랜 친구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실 분에게 이 이야기 하나가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화장실에서 한숨 대신 작은 미소 한번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